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태종의 후궁이면서 경영군의 생모인 효빈 김씨의 묘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한국사 드라마 원경 특집, 원경왕후 민씨와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 3부 효빈 김씨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사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태종의 후궁들 중에서 이번에 효빈 김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 효빈 김씨에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효빈 김씨 못지않게 이제 언급해야 될 인물이 한 명 있다고 봐야겠죠. 바로 경영군. 이 경영군 같으면은 아마 다른 채널에서도 언급이 됐을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아마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방송이 주제로 많이 다뤘을 텐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 채널에서는 경영군이나 만약에 이제 경영군이라는 인물을 다루게 된다면, 아니 정확히는 경영군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경영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채널에서도 다룬 거를 아마 유튜브에서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경영군이라는 인물 자체보다는 경영군에게도 자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군의 자식들을 통해서 또는 경영군에 알려지지 않은 후손들,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방송해볼 생각이 있긴 한데, 이번 원경 특집에선 말고, 이번 원경 특집에서는 이제 후궁들만을 통해서 방송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영군의 자식들과 경영군의 뭐 몇몇 알려지지 않은 후손들에 관해서는 이번 원경 특집이 아니라 나중에 아주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선건국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방송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해요. 게다가 또 제 채널에서는 이 모르는 한국사로 처음 방송했던 주제가 사실 조선건국 편을 통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방송하는 것 같으면은 처음에 조선건국 편을 했다가 또 나중에 도중에 고려거란 전쟁을 통해서 방송한 것도 있고 또 이후에 또 뭐였더라? 고구려에 관해서였는데, 맞다. 우씨왕후를 통해서도 뭐 방송을 한 게 있었고, 그러다가 또 원경 특집을 통해서 방송한 그게 있다 보니까는, 사실 고려거란 전쟁 관해서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원경 특집 방송한 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고려거란 전쟁 통해서 방송했다가 또 고려거란 전쟁 끝이 나면은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건국에 대해서 방송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방송할지의 그 계획에 관해서는. 그리고 또 이 경영군 말고도 태종 이방원의 아들들 같으면은 정확히 이제 기록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 아들들 같으면은 총 합쳐서 5명으로 이제 5명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명확히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니까는, 그러니까 아들 중에는 첫째가 양령, 둘째가 효령, 셋째가 충령, 그리고 넷째 충령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또 경영군이 있는데,
근데 이 양령 같으면은 조선 최초의 폐세자로 나와 있고, 효룡 같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신이 직접 절에 들어가요. 절에 들어가서 스스로 승려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충령 같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이제 왕이 되기 이전, 또 세자가 되기 이전이 충녕대군이었고, 그리고 성령대군 같으면은 일찍 사망했다고 나오거든요. 무려 한 12살의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이 성령대군 같으면은 일찍 사망을 했다 보니까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성령대군에 관해서도 방송해야 되는 그게 있는 건지, 그는 나중에 자세히 찾아봐야지 알 것 같아 보여요. 혹여라도 나중에 조선 건국에 관련돼서, 혹은 조선 건국 편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후에 조선시대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방송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성령대군에 관해서도 방송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 그건 나중에 찾아봐야 알 것 같아요. 아직까진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봤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양령, 호령, 충령, 성령까지는 다 대군으로, 이제 군호가 대군으로 돼 있는데 경령 혼자서만 군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고 했을 때, 양령, 효령, 충령, 성령까지는 바로 원경하고 민씨의 아들. 그러다 보니까는 정실 부인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대군으로 군호가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대군이라고 하는 군호가 돼 있는 그런 왕자들 같으면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왕자들, 또는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세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왕자들, 또는 정확히는 왕이 계승을 이을 수 있는 왕자들 같으면은 이제 대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대군이 아닌 일반 군 같으면은 그렇지 못한 걸로, 애초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일종의 그 왕위 계승의 원칙을 이제 내세웠을 때,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왕자들 중에 이제 대군이라고 불리는 왕자들은 이제 왕위 계승권이라는, 이제 왕위를 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왕자들이라고도 하고, 반면에 일반 군 같으면은 그런 기회는 가질 수 없는 왕자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낸 사실로는, 물론 이게 나중에 뭐 조선 중기쯤, 그때 가서는 뭐 그냥 대군이 아닌 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군호의 호칭을 가진 왕자들 중에서도 왕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이제 조선 중기에도 나타나긴 하는데, 조선 중기 때는 그랬었겠지만은 이제 조선 초기 처음 건국됐을 때는 이제 대군이 아닌 그냥 일반 군이라고 붙여진 왕자들은 왕위 계승을 이을 만한 그게 안 되는 왕자들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조선이란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양령, 효령, 충령, 성령까지는 나름 이제 왕위 계승을 이을 수 있는, 이제 뭐 세자가 될 수 있는
세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가진 왕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에 비해서 이제 경영군 같으면은 원경왕후라는 정실 부인에서 낳은 자식이 아닌 이제 그냥 빈이죠. 후궁인 효빈 김씨에게서 낳은 자식이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왕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닌, 만약에 왕실에서 왕에게 낳은 자식이 아닌 뭐 다른 뭐 명문 가문이라든지 다른 가문에서 나온 양반이라 한다면은, 표현하자면은 이제 첩에게서 낳은 자식이라 보여져죠. 바로 서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군 같으면은 이 왕실에서 낳은 자식들 중에서는 서자이면서도 효빈 김씨 입장에서는 장자이다 보니까는 서장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군 같으면은 이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은, 이제 조선 왕실에서는 아마 유일한 최초의 서자, 또는 조선 왕실 최초의 유일한 서장자가 아닐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나마 이제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잠시 언급을 해드려 봤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조선 건국편을 통해서도 뭐 경영군의 자식들, 뭐 또는 경영군의 알려지지 않은 후손들 통해서도 방송하겠지만은, 말고도 이미 언급해줬던 양녕대군의 자식과 후손, 그리고 또 효룡대군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미 나중에 돼서는 뭐 효룡대군 같으면은 뭐 승려가 돼가지고 일찍 절에 들어갔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자식들 뭐 후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자식들과 후손들이 이제 효룡대군에게 있다면은, 언젠간 양녕대군의 자식들 후손들과 효룡대군의 자식들 후손들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양녕대군, 효룡대군의 자식들 후손들에 관해서도 경영군과 함께 방송을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로 한 효빈 김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자 말이죠. 효빈 김씨는 태종 이방원의 후궁이며, 일설에는 본래 태조의 계비 신도광후 강씨를 모시는 여종이었다고 하는데, 태종이 김씨를 가리켜 직접 민씨의 가비로서 본래부터 궁에 들어온 자라고 말했으므로 야사에 불과하며, 슬하에 태종의 서장자가 되는 경영군 이비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실록에 의하면 태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그와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를 모시는 여종 출신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400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던 당시, 나갔던 집안의 말이 홀로 돌아온 것을 보고 태종이 패배한 것으로 오해한 원경왕후가 자신도 나가서 싸우다 죽겠다며 뛰쳐나가려는 것을 말리던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녀였으며, 태종 청소에서는 태종이 즉위하기 전 송도, 즉 개경에서 살았을 때 집에 흰 용이 나타난 걸 보고 이를 집안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김씨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태종 15년 1415년 겨울, 태종 이방원이 처가인 영민씨 일가를
처리하던 과정 중에 정실이었던 원경왕후 민씨의 지나친 투기를 비난하며 김씨의 출신과 경영군의 탄생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본래 원경왕후의 친정에서 거느리던 노비로 태종의 아이, 즉 훗날 경영군을 임신한 지 3개월 후 궁을 나갔는데 이후 원경왕후가 궁 밖에 있었던 그녀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한겨울인 음력 12월에 만삭인 김씨의 출산이 임박해지자 이를 들은 원경왕후가 마치 얼어 죽기를 바라듯 그 소식을 알려준 계집종을 시켜 문 바깥에 방치했는데 김씨의 오빠인 김화상이란 이가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만든 천막에서 그녀가 출산을 하자 다시 계집종들을 시켜 김화상이 마련해준 친구들을 빼앗고 순교리의 벌개라고 하는 국노의 집 앞 토담집으로 그녀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상좌라는 사람이 동정심에 마의를 가져다 줘서 김씨는 7일을 버틸 수 있었고 그제서야 원경왕후가 김씨의 아비와 오빠인 김화상으로 하여금 소에 실어 교화의 집으로 보낸 것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효비는 살아생전에 비는커녕 다른 후궁들처럼 옹주 또는 궁주 등의 풍계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효순 궁주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경영군의 생모 김씨라고만 나타나 있고 이후 단종 2년에 사망하여 궁에서 쌀과 관 등을 보내 부조를 한 것이 기록의 전부라고 하는데요. 숙종 때 발행한 선원록에도 궁인 김씨라고만 쓰였다고 합니다. 다만 영조 시기 승정원 일기에 효순궁주의 묘산을 접간하기 위해 보내는 낭청에게 말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고 고종 시기의 승정원 일기에는 효순궁주라고 불리던 그녀를 효빈으로 올렸다는 기록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아 세종의 후궁이자 화의군의 생모였던 영빈강씨 같은 케이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록과는 달리 야사에 따르면 사실은 원경왕후가 아니라 양어머니인 신덕왕후 강씨의 친정에서 부리던 여정이었다고 하며 강씨가 입궁하면서 김씨도 같이 입궁해 궁녀가 되는데 미모가 뛰어나서 신덕왕후가 태조의 앞에 내놓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다만 태종이 왕자 시절에 김씨와 하룻밤을 보내는데 성공한 것은 사실이며 원경왕후는 시어머니인 신덕왕후를 싫어해서인지 김씨에게 잘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즉 태종은 아내인 원경왕후 민씨를 음해하기 위해 김씨의 출신에서부터 얼려 죽이려 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지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또 이때가 민무구 민무질 등 민씨 사형제를 한참 때려잡던 때다 보니 적절한 구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만 김씨를 해하려 했던 책임을 원경왕후보다는 민씨 형제에게 전가했는데 원경왕후가 했다고 해버리면 폐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세자인 양녕대군의 입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으니 실록에 따르면 주기 초부터 태종이 다른 여인에게 승언을 내린 것을 알고 원경왕후가
그 여인을 데려다가 꾸중했다는 이유로 태종이 중궁전의 궁인들을 전부 교체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 원경왕후의 질투심을 못 견디고 태종이 침실을 옮겼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원경왕후는 때때로 태종이 총애한 궁녀들을 심하게 벌주고 꾸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종조의 역사를 기록한 태종실록은 세종 13년에 편찬되었으며, 효자였다던 아들 세종이 왕으로 있었던 시기에 만든 실록에 이러한 기록들을 실린 것을 통해 짐작해본다면 원경왕후의 행동이 더 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사건을 왜 1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끄집어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나중에서야 알았거나 위에서 말했듯이 영민씨 가문 제거를 위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실록에 언급된 임원년 중 경영군이 태어난 시기와 가장 일치하는 1402년을 통해 추측해보면 사건이 발생했던 때와 태종과 아버지 태조 이성계 간의 대립이 있었던 조사이의 난이 벌어지고 있던 태종이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설령 알게 되었다고 해도 태종으로선 어쩔 수 없었을 것이, 조사이의 난 하나만 해도 초유의 사건인데 왕인 아들과 태상왕인 아버지 간의 군사 대립이 겨우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왕실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또한 왕실의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 있는 사건을 들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좀 상황이 안정된 시기인 몇 년 뒤에야 이를 끄집어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효빈김 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 봤고요. 다음번 모르는 한국사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태종 이방원의 후궁들을 통해서 방송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워낙 그 태종의 후궁들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방송은 이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